여러분, 지메일 계정 안전하다고 진짜 확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수십억 명을 노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교묘한 AI 공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사기 수법이 대체 뭔지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공격인지 감이 오시죠?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해커 클럽이라는 엄청 유명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든 잭 라타라는 사람조차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로 정교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하마터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데 딱 보니까 발신자가 구글이에요. 어? 구글에서 웬 전화지? 하고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가 구글 기술 지원팀인데 지금 당신 계정이 해킹돼서 잠겼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당황스럽죠? 바로 이게 제크라타가 겪었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기 수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치밀해요. 첫 번째, 진짜 사람 같은 AI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계정이 위험하다고 말이죠. 두 번째, 혹시 의심할까봐 진짜 구글 공식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까지 보내줍니다. 이러면 진짠가? 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 계정 보호해드릴 테니 방금 받으신 복구 코드 좀 불러주세요. 바로 이 코드를 넘겨주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 전문가인 잭 라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거죠. 이 목소리?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그냥 완벽하게 따라하는 바로 인공지능, AI였던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알던 그런 어설픈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나타났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잭 라타 한 사람만의 얘기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지메일 사용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25억 명입니다. 이 25억 명 모두가 방금 보신 그 정교한 AI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짓을 벌이는 걸까요? 이제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으니 누가 벌이는 건지 그 배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샤이니 헌터스입니다. 이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의 데이터를 싹쓸이해 간 아주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훔친 정보를 다크웹 같은 곳에 팔아넘겨서 엄청난 돈을 버는 완전 기업형 범죄 조직인 거죠. 이들의 범죄 행악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토코피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털면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그 뒤로도 AT&T, 와패드, 그리고 최근에는 티켓마스터랑 산탄데르 은행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 계속해서 당했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결국 구글까지 나서서 샤이니 헌터스의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위협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이렇게 뻔한 수법에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걸까요? 물론 기술도 정교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비밀은요, 바로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들은 컴퓨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적 약점을 건드리는 걸까요? 그 답은 사회공학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허점을 노리는 공격 방식이에요. 이 공격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정보를 모으고 어떤 기술과 어떤 심리적 트릭을 쓸지 고르고 공격을 시도하죠.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공할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반복하는 겁니다.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도구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긴급성. 지금 당장 안 하면 계정 삭제돼요. 이렇게 사람을 막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현저성. 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딱 언급하면서 이거 바로 당신 얘기예요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호기심. 공짜 영화 다운로드 같은 달콤한 미끼로 클릭을 유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문성. 저 구글 지원팀인데요.
하면서 권위 있는 척해서 의심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우리가 흔히 받는 택배 배송 지연 같은 문자 메시지, 이게 바로 긴급성을 이용한 스미싱이고요. USB를 주었는데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식의 베이팅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회사의 특정인을 노리는 스피어피싱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니까 현저성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보이스피싱은 전문성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의 전략을 다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방어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과 진짜 보안 원칙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회사도 어떤 기관도 절대 먼저 전화해서 여러분의 인증코드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둘째,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당장을 외친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셋째, 무료, 공짜 같은 말, 인터넷 세상에서는 특히 더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모르는 데서 걸려온 지원팀 전화?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인증코드. 이건 그 누구와도 공유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요. 셋째, 문자나 이메일로 온 이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그리고 추가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꺼두고 모바일 백신 하나쯤은 꼭 설치해두는 게 좋겠죠. 정말 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웬만한 공격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디지털 보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진짜 범인은 우리의 부주의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요, 바로 비밀번호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수십 년 동안 써온 이 비밀번호 시스템이 사실은 너무나 훔치기 쉬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아예 없애버리자 하고 나온 기술이 바로 패스키입니다. 패스키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가 막 머리 싸매고 외워야 하는 그런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 내 지문, 아니면 스마트폰 핀 번호 같은 걸로 로그인하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한 새로운 표준 기술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어떤 사이트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지문 대세요 또는 얼굴 보여주세요 하고 알림이 떠요. 내가 인증을 하면 끝! 로그인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비밀번호라는 건 아예 인터넷으로 오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해커가 훔쳐갈 비밀번호 자체가 없는 거죠. 비밀번호랑 패스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밀번호는요,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어서 서버가 털리면 내 비밀번호도 같이 털리는 거예요. 하지만 패스키는 오직 내 스마트폰, 내 컴퓨터에만 저장돼요. 서버엔 없어요. 그리고 피싱으로 낚으려고 해도 뭘 훔쳐가겠어요? 훔쳐갈 비밀번호가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피싱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 새로운 기술이라 아직 쓰는데도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3가 전부 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들이 이미 다 도입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 당장 패스키를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AI 해커들이 똑똑해지는 만큼 우리를 지키는 기술도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넘게 써온 그 불안하고 낡은 비밀번호, 이제 정말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